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를 왜 꼭 배워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배운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우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면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요. 실제로 경기도 동탄 신도시 아파트가 48채가 한 번에 경매 진행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손수일 나자 세입자 뜨는 기여 가족 동원의 고의 경매 진행했다 나오고요. 10년 전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겁니다. 천안 동탄에만 300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구 깡통 다가구 원룸해서 피해 50억에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구의 영남일보 보시면요. 수성구 깡통 전세 피해 대구 전역 확산해서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하게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사기당하지 않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경기도 동탄 아파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보시면요. 자,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분양가가 실제로 2억이었어요. 2억에 분양이 됐는데요. 그런데 입주 때가 되었을 때 2억 4천까지 이렇게 4천만 원 정도 피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분양가 2억일 때 거의 투자금이 없이 5% 정도만 내면 결국 입주권을 받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입주 때 2억 4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전세권자가 있습니까? 2억 2천에 전세를 계약을 해가지고 입주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분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아파트를 살 때 한 푼도 안 들이고 이 아파트를 매입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매입해가지고 이던데 결국 입주가 이제 폭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입주 폭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아파트 금액이 1억 8천원 다운되어 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이 아파트는 뭐냐? 깡통 아파트가 된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전세권자들이 나가겠다고 보증금 돌려달라 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주인 같은 경우는 자기 투자금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소유자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결국 이 아버지 이름으로 이 건전장을 설정을 하고 이 아버지 이름으로 경매 신청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니까 결국 이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결국 경매되게 되면 자기 보증금을 다 받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들은 전세권자한테 이 소유자가 살아이고 이렇게 경매 진행해서 협박하는, 강박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8명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도 하고 한 내용들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았는데요. 결국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파트에는 우리가 전세로 들어가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인들이 다 하고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겠습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알고 미리 대비해서 처신한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당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몇 천만 원 가지고 몇 억을 벌었다 하는 그런 케이스가 보면 대부분 이런 케이스예요. 자기 투자금 없이 아파트를 매입해서 결국 몇 채를 갖게 되면 결국 몇십억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알고 대처해 나가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 대구의 원룸 같은 경우는요. 자 매입가는 5억입니다. 그러면 결국 건전장 설정을 한 50% 정도 이렇게 하게 되죠. 2억 5천 건전장 설정해 놨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전세로 돌리는 겁니다. 월세는 없어요. 다 전세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총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분 같은 경우도 투자금 하나도 없이 이 원룸 가지고 2억 5천을 번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동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집값이 다운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 금액보다도 더 아파트 금액이 올라갔으니까 이때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신 분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냐? 올랐으니까 결국 잘 됐던 거죠. 그러나 이 당시는 이분들이 얼마나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피해를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를 일으키기 전에 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 결국 보전금 돌려달라고 하니까 결국 이분 같은 경우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 보전금을 돌려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전세권자들이 경매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순위가 빠른 분들 같은 경우는 보전금을 그래도 받아갈 수가 있는데 늦게 들어오신 분 같은 경우는 보전금을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세를 넣으신 분들은요, 결국 주변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가 보면 법인 부동산이나 아니면 타지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알고 분석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원룸에 들어갈 때는요, 전입 세대 열람을 해서 나보다 빠른 순순히 임차인들이 어떤 사람이 있고 얼마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건전하고 이 자기 선순위 있는 보전금에 금액을 더했을 때 매입가의 시세의 70% 이상이 되면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 가셔가지고 이 전입세대 열람을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계약을 하고 직접 가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나보다가 앞선 전세보증금이 얼마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지 남이 절대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결국 내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룸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보전금을 못 돌려받게 되면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현재는 전세금의 50%까지 이 부동산에서 변상하라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겠죠. 몇십만 원 수수료 받으려고 몇천만 원 날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꼭 확인하고 내가 배워서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경매를 배우게 되면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자, 공장입니다. 공장인데요, 보통 보면 공장에 건전항이 80%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술 보정이나 신용 보정 해가지고 몇 억이 잡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공장 운영을 통해서 생기는 수익이 제가 제자분들한테 꼭 묻는 것이 있습니다. 공장 하시면 수익 얼마 올리십니까? 그러면 보통 투자금의 수익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15에서 20%. 직원들이 많다 그러면 거의 5%, 매출이 크면 한 5% 정도밖에 수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저는 30%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어떻게 운영하시는데 30%까지 수익이 나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은 공장이 자동화되어 있어가지고 저녁 때 퇴근할 때 스위치를 딱 켜고 다음 아침에 가면 제품이 만들어져 있대요. 그래서 남편은 그 사장님하고 이 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이제 총무가 되는, 부부는 총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하고 아들이 결국 배달하고 안 사람은 총무를 하고 재정을 맡고 이렇게 하니까 나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30%가 가능한데 정상적인 운영을 했을 때는 30% 수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5%, 많게는 15에서 20%까지 이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IMF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IMF 때 예금 이자가 얼마냐? 15에서 27%까지 이렇게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은행의 본부장님이나 지점장님들이 어서 많이 배우십니다. 아니면 신협이나 단위조합 같은 상무님들 오셔서 배우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물어요. IMF 때 얼마까지 대출 이자를 줘봤습니까? 그러면 1금융 같은 경우가 거의 20% 전후 말씀하시더라고요. 2금융 넘어가게 되면 거의 25%에서 30%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예금 이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는 그보다 더 셌겠죠. 이렇게 한 30%까지 이렇게 대출이자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 열심히 돌려서 결국 생기는 수익이 이만큼인데 이자가 이만큼 나가게 되면 결국 공장을 돌려봤자 적자입니다. 만성 적자 아니겠습니까? 적자가 날 경우에 정말 착하고
무직한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떡합니까? 예, 적자 운영을 하시죠. 그러면서 계속 직원 월급이 밀리니까 가족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결국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버티다가 결국 이렇게 부도가 처리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거의 IMF 때 50% 이상이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부도가 다 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매를 알았던 사장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처신했다는 겁니다. 자, 이 공장 가시면 결국 이 보통 CEO 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친목을 여기 많이 도모하게 되죠. 사장님들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가 사장님한테 유치권 신고 좀 해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 신고는 유치권 하게 되면 결국 그 금액만큼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입찰을 못 합니다. 유치권 금액만큼 인정되는 만큼 물어줘야 되는 인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입찰을 못 해요. 그러면 유찰이 많이 되겠죠. 유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족 이름으로 부채 정리 싹 하고 낙찰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누가 잘했다라고 말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내가 경매를 알았다면 이 부채를 다 정리할 수 있는 이 방법이 경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매 같은 경우는 알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내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너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그 길을 아는데 이 길로 가면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 길로 가겠습니까? 돌아서 가야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리를 놓던지 하지 않겠습니까?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리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모든 사항들을 대처해 나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쉽게 말했으면요. 자, 이렇게 아프리카 원숭이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원숭이를 원주민들이 잡을 때 코코넛 속에 딱딱한 음식을 넣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와가지고 이 딱딱한 음식을 딱 잡습니다. 이 음식을 잡아요. 그러면 원숭이를 있지 않습니까? 결국 도망가기 위해서는 이 음식을 놓기만 하면 됩니다. 손이 빠져요. 그런데 원숭이가 그것을 모릅니다. 꽉 잡고 결국 있다가 아프리카 원주민한테 잡혀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을 때와 놓을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결국 경매를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을 내가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장을 운영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IMF 때 경매를 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돈을 버셨죠. 왜? 아까 그 방법으로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알게 되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면서 또 내가 경제적인 만족도 이루어갈 수 있는 투자의 성공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결국 경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겁니다. 열심히 이 돈을 벌어서 좋은 데 사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없는 것보다도 나은 것이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경매 배워서 앞으로 성공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